주천의 주식시황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시장 재상승 국면 진입인가, 삼성전자, 현대차 그리고 성장주, 셀트리온 고비를 넘기고 무엇을 알아볼 것인가. 첫 번째, 조정 마무리 본격 재상승 사이클로 진입한 것인가. 두 번째, 미국 증시와 우리 증시 차별화로 가는가. 세 번째, 삼성전자, 현대차, 성장주에 대한 판단. 네 번째, 셀트리온 지루한 고비를 넘기고. 자, 먼저 오늘 시장을 간단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다우지수는 보합, 나스닥은 상승, 우리 시장은 소폭의 하락 양상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양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을 보면은 미국 시장은 대부분 상승이었고, 우리 시장에서는 LG화학이 많이 빠진 거, 그 다음에 네이버, 카카오 정도를 제외하고는 크게 나쁜 모습은 아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상승 종목보다는 하락 종목이 더 많은 모습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내일 모레 이렇게 지수가 다시 조정 과정이 나올 수도 있겠다. 그러나 큰 조정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럼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부터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일단 9월달 코스피 지수 예상을 해드릴 때 제가 미리 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조정폭보다는 기간이 중요하다. 9월 중순 전후가 되면은 조정이 마무리되면서 재상승 국면으로 진입하는 이러한 시점이 올 것이다. 여전히 시장은 유동성과 그리고 실적 장세가 가세가 된 그러한 측면의 시장 구도가 다시 전개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그 부분들은 9월 2일 영상에서 코스피 지수 조정 언제까지인가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를 우리가 보면서 미국 시장 다우지수와 나스닥 시장을 비교를 해보면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조정 시점, 즉 고점이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 시장은 코스피 8월 13일, 코스닥은 8월 11일입니다. 미리 우리는 고점을 치고 조정에 들어가 있는 상태였고, 미국 시장은 9월 2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기간 조정이 더 걸릴 수 있고, 우리는 충분한 기간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9월 중순부터는 치고 나갈 것이다. 코스닥은 신고가 이런 상황이 나오잖아요. 이러한 구도는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지난주 영상에서도 그렇고 미리 충분히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언급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양시장이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이와 같이 고점을 찍은 시점이 다르고, 이에 따라서 우리 시장은 충분한 기간 조정이 나온 상태이고, 미국 시장은 이제 조정에 들어가는 중간 정도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은 여기서 조금 오르락 내리락 하는 상황이 좀 더 연출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즉 옵션에 대한 어떤 문제점들도 우리 시장과 미국 시장은 다르다. 공포지수 측면에서도 다르다. 그리고 중소형주와 대형주의 쏠림 현상에서도 다르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충분히 지난 11일자죠. 금요일자 영상에서 또한 차별화에 대해서 충분히 언급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어쨌든 시장 조정도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 그리고 미국 시장과는 좀 차별화되는 과정으로 이미 시장은 진행이 전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미국 시장과 우리 시장의 다른 점은 비중이 다른 것이죠. 미국 시장은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약 24% 정도밖에 안 됩니다. 반면에 우리 시장은 개인 투자자 비중이 64%나 된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개인 투자자들과의 이 외국인들과의 어떤 숨바꼭질 같은 시장의 순환 구도, 이런 부분들이 지금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밤 내일 17일이 되면 우리는 내일 아침이 되면 이제 미국의 FOMC 결과가 나오는데요. 특별한 거 없을 겁니다. 큰 기조적인 흐름에 변화는 없다는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역시 미국의 기술주 맥락군들도 조정을 거치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은 충분히 나올 수 있지, 다시 여기서 재폭락하고 이런 상황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장 이제 오늘 내일 약간 지수 조정은 나오겠지만 일단 큰 흐름에서는 조정이 마감됐다는 측면, 따라서 이제 재상승으로 나가는 이러한 과정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 따라서 역시 실적이 가장 중요한 맥락이다 측면에서 접근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잘 봐야 되는 것은요,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개인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들 간의 서로서로의 어떤 숨바꼭질, 이런 국면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답을 충분히 유출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자,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산 종목군들을 이렇게 보시면은 소위 말하는 빅7이잖아요.
LG화학, 네이버, 카카오, 셀트리온, 삼성 SDI, NC소프트, 삼성바이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가 들어와 있잖아요. 예, 이런 측면인데 자,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개인 투자자들이 우리가 빅7 종목군들, 즉 성장주 맥락군들을 이렇게 많이 샀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성장주들이 조정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외국인들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이와 같이 성장주 맥락군들과 현대차까지도 매도를 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반대로 지금까지 9월 들어서는 개인들이 계속 샀기 때문에 성장주 맥락군들이 조정 과정을 지금 잘 거치는 과정으로 가는 것이죠. 반대로 외국인들이 팔면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또 현대차, SK하이닉스 이런 쪽으로 가니까 오히려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가 치고 나가면서 사실은 지수를 끌어올린 거잖아요. 그런 측면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될 것인가? 거래소 시장의 국면이 이제 조정 과정이 마무리되고 재상승으로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상황이 또 역전이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제는 또 반대로 이제부터는 외국인들이 성장주 맥락을 살 수밖에 없는 이러한 지금 순서적으로 돼 있는 이러한 숨바꼭질의 싸움이 또 전개가 되는데 그것은 오늘 시장의 모습을 보시더라도 어느 정도 색깔이 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도 외국인들은 매수 우입니다. 그래서 매수 우 코스닥은 소폭 매도인데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 규모가 최근 들어서는 현격히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예, 바로 여기서 서로 지금 차이가 난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오늘 보면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당연하고 시젠, 그 다음에 현대차, 그 다음에 보시면 LG화학, 삼성바이오를 사고 이 상위권에는 안 들어왔지만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매수 우위란 말이죠. 따라서 카카오, 네이버, SDI 정도만 외국인들이 팔고 있는 이런 국면이다. 서서히 바뀌는 것이죠. 이런 분위기가 지금 바뀌는 과정이 지금 오늘부터 서서히 나오고 있다는 측면을 우리가 빨리 포착을 좀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 다음 주 이렇게 해서 9월 하순 쪽으로 가면 갈수록 시장은 다시 또 어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동안 쉬었던 조정을 잘 받았던 성장주 맥락군들이 치고 나가는 상황이 또 오게 돼 있다는 것이죠. 항상 지금 개인 투자자들과 이 외국인들이 거꾸로 서로 숨바꼭질을 계속하고 있는 그런 어떤 순환 구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죠.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진듯하게 가지 않으면은 이거 항상 좀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을 염두에 두실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렇다면 삼성전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외국인들 계속 사는데 좋습니다. 삼성전자가 지난 3월 19일 종가 기준입니다. 바닥에서부터 현재까지 43.5%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아이고 별로 많이 안 올랐죠. 그림에 비해서는 그렇습니다. 워낙 좀 시가총액 상위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삼성전자가 여기 좀 밀린다 하더라도 크게 밀리지 않고 안정적인 모습을 사실 역사적인 고점이 또 눈앞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속도가 조금 처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뭐 이렇게 폭락하고 이런 상황들은 별로 안 나올 것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은 삼성전자가 좀 안정적인 조정과 움직임을 보여준다면 지수 측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삼성전자는 지수 측면을 도와주는 이러한 안정적인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내려지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여전히 지속 보유 전략이죠. 하지만 현대차는 조금 다르다는 관점이죠. 현대차는 3월 19일 종가 기준으로 해서 현재까지 무려 178.45% 상승입니다. 자, 이것은 이미 강력한 주도주 개념으로 들어왔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월봉으로 보더라도 아직 갈 길은 상당히 멀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삼성전자는 지수 방어용, 현대차는 새롭게 이것은 성장주의 개념으로 접근이 되는 것이죠. 전기차와 수소차 그리고 새로운 관점에서의 친환경 이런 관점에서 오히려 현대차는 이제 성장주 개념으로 포함이 되는 이러한 국면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내려집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기존의 주도주 맥락인 소프트웨어 쪽에서 네이버, 카카오, NC소프트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쪽에서 셀트리온, 삼성바이오 그 다음에 2차전지 쪽에서 LG화학, 삼성 SDI 여기 전기차 및 친환경차 개념에서 현대차가 새롭게 가세를 하는 부분이고 반도체는 실적이 좋다 나쁘다 뭐 이러면서 나쁘진 않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여전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하회의 문제도 있잖아요. 그죠? 이런 측면에서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인다면은
향후에 우리 시장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상당히 연말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좋은 시장이 올 것으로 큰 아웃라인을 잡아나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따라서 3분기 실적 측면에서도 우리가 시젠,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카카오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좋은 실적이고 특히 현대차 실적도 상당히 좋아지는 이러한 측면이기 때문에 이제는 현대차도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성장적 개념으로 포함되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셀트리온이 오늘도 좀 답답한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셔야 되고 카카오라든가 네이버도 오늘 조정이 나왔지만 바닥을 잘 다지고 있는 국면이고 LG화학이 많이 빠진 것은 분사 문제인데요. 궁극적으로는 호재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빠지지만 우려하실 거 없다랄 거 보이고 SDI도 아주 안정적인 이러한 구도를 연출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셀트리온은 우리가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보시게 되면요. 지금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잖아요. JP 모간하고도 문제가 있고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 상황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비점을 이제 다 넘기고 있습니다. 폭락하지 않았잖아요. 그렇다면 결국은 이러한 악재들 또 여러 가지 문제들 사실 공매도 문제가 또 조금 남아있긴 합니다만은요. 외국인들 움직임 뭐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의 고비점을 잘 넘기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고 결국은 이제 항체 치료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만간 가시화되고 또 이것이 아니다 하더라도 실적 측면에서의 긍정적인 이러한 모습이 나오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상황은 지금 또다시 역전될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을 염두에 두셔야 된다 이렇게 보이고 실제적으로 올 전망을 보시면요. 셀트리온 영업이익 부분이라든가 헬스케어라든가 제약, 그 다음에 유럽 시장에서의 램시마가 기존 오리지널 레미케이드를 이미 이기고 있는 상황이고 또 트럭시마 역시 이기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부분들 이런 것들이 아직은 주가에 반영이 안 됐다는 측면을 염두에 두셔야 되고 여전히 셀트리온은 전혀 문제없다는 측면에서 우리는 꿋꿋하게 가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특히 30만원 이하 때는 매수권력이라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강조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좀 힘드시더라도 계속적인 보유 전략으로 나가주시고 헬스케어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선을 오늘 새로 하나 끊었는데요. 10만원 이하에서는 여전히 매수의 관점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강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전혀 우려하실 필요 없고 의외로 이제 시장이 이와 같이 한 바퀴 순환을 돌고 앞으로의 시장은 다시 성장주 쪽인데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오히려 시장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좋은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시장의 힘은 더욱더 강력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을 염두에 두시면서 셀트리온과 헬스케어 보유의 전략 그리고 조종시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을 해나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